미국 서부에서는 계속된 폭염에 바다 생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새끼 왕연어가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민주당 본부를 폭발하려 공모한 혐의로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자 이에 분노해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 치인 척 운전자를 속인 뒤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탈취 범죄가 증가한 만큼 경찰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저녁 50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 LA 카운티 등 곳곳에선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 같은 이상고온으로 인해 세크라멘토 강의 새끼 왕연어가 모두 죽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강. 왕연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물엔 다 자란 연어 몇 마리가 고작입니다. 미 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에 새끼 연어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새끼 연어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f river temperatures remain as they are, salmon will be driven from the area. They'll be driven into extinction. Their eggs will be laid in water that is too hot, and those eggs will die. 부화한 연어는 수온이 화씨 56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남은 왕연어는 수천 마리뿐. 왕연어의 평균 생명은 3년에 불과해 올해 새끼 연어의 손실이 멸종 위기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Once the water warms up to a certain point, and if they're in the egg stage and they're in the gravel, they're pretty much locked in there and have to experience the warmer water. And there's not much that can be done once the cold water pool is lost.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동물국은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보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어들이 적정 온도 수온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이미 수백만 마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댐의 수량을 늘리는 것도 연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지만 가뭄 영향으로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의 15%를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민주당 본부를 폭발시키려고 모의한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연방 법무부는 민주당 본부를 파괴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45살 이엔 벤자민 로저스와 37살 제로드 코플랜드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로저스와 코플랜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낙선의 분노에 선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은 지난 1월 로저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5개의 파이프 폭탄과 수천 발의 탄약, 50여 개의 총기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차에 치인 척 자작극을 벌인 뒤 차량을 절도하는 이른바 범프앤카잭 수법이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스쿠터 탑승자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고 다친 척해 운전자의 시선을 돌린 뒤 공범이 차량을 가지고 달아나는 신종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용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가방 등 귀중품을 훔치거나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 지역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도 여성 한 명이 차량 탈취범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지 항상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차에서 내리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5살 남자아이에게 납치 시도를 한 두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퀸즈 지역에서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5살 남아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납치를 시도한 2명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엄마와 아이 3명이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중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에서 갑자기 남성이 내려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차로 달려가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를 시도한 남성은 30대 남성으로 파악됐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은 50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구형 모델의 젓갈새 포도어 세단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대표 관광 명소인 헐리우드 명예거리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헐리우드 블러버드와 체로키 애비뉴 산상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관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자 경관들은 총을 쐈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가 겨눈 총은 모형 총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바디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가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일제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이 다시 부활하고 라스베가스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 코로나 확산세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붉은색은 지난주에 비해 최소 10% 이상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지역을 나타내는데 전국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38개 주는 증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칸소주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Our biggest concern is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see preventable cases, hospitalizations, and sadly deaths among the unvaccinated.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곳곳에선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부활시키고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네바다주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모든 공립과 사립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일부 대학 등에선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등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감염 환자들의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들로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he danger is as more unvaccinated people get infected and Delta is so contagious, it's really transmitting at a speed that I haven't seen since the very beginning.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다음 주 3차 백신 부스터샷 접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FDA는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 신청을 우선 심사하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FDA 관계자는 이르면 2개월 이내에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면 백신을 직접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접종 거부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됐던 대규모 야외 축제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코스타메사의 오렌지 카운티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열립니다. 축제에는 각종 카니발 게임과 놀이기구, 공연,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하루 입장객 수가 4만 5천 명으로 제한되며 방문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장객은 건물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축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주말은 자정까지 오픈합니다.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서류 미비 청년들을 위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는 불법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승인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는 텍사스주를 포함한 9개 보수 주정부들이 요구한 다카 프로그램 중단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에 대한 승인은 제한되지만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65만 명의 드리머들을 보호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어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ACR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4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샤론 쿼 실바 주 하원 의원과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인내, 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신체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태권도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찰관들에게 한국 기업이 건강식품을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 경찰서를 방문해 300명의 경관들에게 홍삼 제품을 기증하고 각종 범죄와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측은 지난해 경찰 예산 삭감 운동으로 폐쇄될 뻔한 올림픽 경찰서가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제품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적통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후보는 적통 논쟁이 서글프다며 비판했지만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 계승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당내에서 달아오른 이른바 적통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적통 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죠. 피를 따진다, 혈통, 뭐 그런 느낌. 그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경쟁 후보들이 민주당의 적통임을 자처하며 경쟁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겁니다.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당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면서도 민주당의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공략하려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민주당 정통성을 계승하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차별화 전략으로 적통론을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써드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가 되고 저의 이런 경험, 그것은 저의 자산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질 세 번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부침과 쾌적을 같이 해오며 최근 호남을 방문한 추미애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민주당 맏며느리 중심추에 빗댔습니다. 반면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직함이 많았다고 정통성이 있는 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경력과 이력 그리고 높은 인지도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잘못된 접근과 준비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그것이 틀렸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역 악화에 따른 경선 연기 문제를 일요일 결정하기로 했는데 당내에선 3주 정도 미뤄질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 관련 언급에 주한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여당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같은 신문에 반론 기고문을 보내 윤 전 총장의 중국 레이더 관련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이례적인 반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국의 대사가 야권 유력 후보를 공개 비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중국은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래 사드는 대북 대응 목적인데 윤 전 총장이 중국 견제용이라고 내세운 꼴이 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이어 또다시 빈약한 외교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인 이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벼락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님을 다시.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는 말처럼 행보는 중도인데 발언은 보수란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며 반전을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격 입당으로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재연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하며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준표 의원은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아직 야권인지 여권인지 모르겠다고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한마디를 한국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패러디해 선수촌에 내걸었는데요. 일본 측이 트집을 잡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단이 묵는 도쿄올림픽 선수촌 건물입니다. 베란다에 태극기와 함께 익숙한 문구가 적힌 붉은 천이 걸려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어옵니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올림픽에 맞게 바꾼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일본이 트집을 잡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스포츠지는 반일 플래카드, 불온한 전쟁 당시 메시지다. 반일의 상징을 내걸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썼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는 선수촌 앞에 우길기를 들고 나와 한일 단교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방 장관까지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거들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東京大会のすべての参加者がオリンピックおよびパラリンピックの精神にのっとって行動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순수한 의도인데 이 부분을 왜곡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에 금지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경기장 내 우길기 응원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코로나 못지않게 걱정되는 게 바로 도쿄의 여름 찜통 더위입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37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떼맺은 장마가 오늘 공식 종료되면서 도쿄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훈련 중인 선수들도 온통 땀투성이. 수시로 찬물 샤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력에 물론 영향을 미치고 습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저도 조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 수영이 열리는 오다이바 해변공원입니다. 이곳 한낮 기온은 벌써 37도가 넘었습니다. 10km 마라톤 수영이 펼쳐질 바다 수온도 32도. 쉴만한 그늘 역시 34도에 육박합니다. 暑いと思うんですけど、勤務自体はどうですか？暑いですし、やっぱこういった日陰出ると日が出てる時はこうやって日陰で待機してるので。 코로나보다 도쿄의 찜통 더위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속에 현재로선 간이 냉방 기구와 자주 물을 뿌리는 게 폭염 대책의 전부입니다. 일부 해외 선수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웃지 못할 특별 적응 훈련까지 할 정도입니다. In Tokyo, we're probably going to experience some high heat and high humidity. So obviously, we're not going to get that in our normal day-to-day training environment. And then once we're up to temperature, so that's about 38.5 degrees body temperature. 코로나 우려의 무더위까지 선수들의 고민과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요즘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잦은데요. 일어나기 아주 어려운 일을 말할 때 흔히들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들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look back at and you think, how did I survive that? 지난달 25일 미국 캔자스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순식간에 번개를 4번이나 맞은 건데 차는 시동이 꺼지면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부모와 3살, 1살, 8개월이 된 3딸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번개 칠 때 차 안은 안전하다는 말이 입증된 겁니다. 폭우가 내리는 골프 연습장. 한 남성이 공을 치자 시속 142km로 날아가던 공 주변이 환해지더니 번개가 골프공에 내리꽂힙니다. 지난 8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남성, 번개가 나 대신 골프공을 쳐서 기뻤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우산을 쓰고 길을 걷는 남성 옆으로 번쩍하면서 번개가 내리칩니다. 다행히 남성 바로 옆 땅으로 내리꽂힌 건데 이 남성,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크게 다치진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여름철 낙뢰 사고가 수십 건씩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IT 업체인 샤오미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과 너무 똑같은 제품을 내놔서 베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 옆으로 접는 이 폴더블 폰에 이어서 이번엔 위아래로 접는 삼성의 플립 제품과 판박이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삼성 제품 같아요. 비슷하네요. 한국 거랑 따라한 것 같은. 한 IT 전문 매체가 공개한 중국 샤오미의 폴더블 폰 이미지입니다. 조개 껍데기 형태로 열고 닫는 디자인과 형태에 카메라의 위치까지.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갤럭시 Z 플립과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겉면에 화면 기능을 넣어 시간과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기능마저 같은데요. 샤오미의 삼성전자 따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엔 바깥으로 접히는 방식을 고집하던 샤오미가 돌연 안으로 접히는 삼성 갤럭시 Z 폴드와 같은 제품을 깜짝 발표해 논란을 부른 바 있죠. 중국이 잇따라 저가의 판박이 제품을 내놓자 삼성도 신형 폴더블 폰의 가격을 대폭 낮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는 올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커질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따라하기 제품들의 도전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1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